네, 중급 유통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에서는 기초 등록 시 어떻게 등록하는지 배우는 초급 교육과는 달리 이 부분들을 응용해서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게끔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는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 내용은 바로 바코드 부분인데요. 품목 등록 시 바코드 정보를 입력하고 전표 입력할 때 바코드 스캐너로 해당 품목을 불러와서 쉽게 입력을 한다든가 혹은 등록되어 있는 바코드 정보를 라벨로 쉽게 인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RP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경로는 재고 1, 기초 등록, 품목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등록되어 있는 품목 중에 임의의 품목 하나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단 여러 가지의 탭 중 품목 정보 탭을 클릭하신 뒤 바코드라는 항목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목의 바코드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품목에 바코드가 따로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해주신다면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바코드 번호를 체번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심플 반팔 티셔츠라는 품목에 T1001이라는 바코드 정보를 기재한 뒤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두셨다면 해당 품목을 체크하고 하단의 바코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코드 품목이라는 팝업 창을 확인하실 수 있고 체크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T1001에 해당하는 바코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바코드 양식 외에도 저는 미리 QR코드 형태로 양식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렇게 항목을 변경해서 모양을 바꾼다든가 더 나아가 품목의 이름, 가격, 추가적인 정보 같은 것들도 양식에 포함해서 뽑아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바코드 양식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해주실 때에는 우측 상단에 옵션, 양식 설정, 신규 양식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양식을 좀 변경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여기 돋보기 모양 아이콘 바코드 양식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바코드 양식 설정 방법이라는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하단에 바코드 형태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B1, B2, B3 등등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뽑히는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지 등등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바코드 양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바코드 양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표 입력하는 화면에서 활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녹화하는 화면에서는 보이진 않겠지만 저는 PC와 바코드 스캐너를 연동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표 입력 화면에서 바코드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품목 코드 쪽으로 포커스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스캐너로 바코드를 리딩하게 되시면 바로 이렇게 품목이 지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같은 바코드를 여러 번 찍게 되면 수량이 자동으로 늘어나게끔 설정이 되어 있으니 혹시나 입고와 출고 과정에서 스캐너를 통해서 바로바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입고 출고를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이 바코드 기능을 좀 활용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카운트 어플에서도 바코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바코드를 이렇게 리딩하셔서 전표 입력도 가능하니 이 점도 같이 기억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 가지 단가 설정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급 교육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입고 출고 단가, 단가 A to J, 조정률 같은 경우는 우선 차치하고 오늘은 최종 단가와 특별 단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요청해 주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동일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제공되는 업체에 따라서 다른 단가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우선 최종 단가에서는 특정 거래처와 가장 최근에 거래된 단가를 불러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직전에 거래했던 가격을 유지하거나 최신 가격을 자동으로 반영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ERP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저는 거래처를 미래자동차라고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 코드에다가 해골 문양 티셔츠라고 넣으면 27,000원이라는 단가를 불러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원래 27,000원인 걸 26,000원이라는 단가로 변경하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판매 입력 화면에서 이번엔 미래자동차 품목에 해골 문양 티셔츠를 입력하게 되면 원래 기준 단가인 27,000원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직전에 팔았었던 26,000원이라는 단가가 자동으로 불러와서 기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처럼 특정 거래처의 특정 품목이 얼마에 판매됐었어 라는 직전 단가를 불러와서 적용되는 기능이 바로 최종 단가이다 보니까 거래처마다 단가가 좀 다르게 적용돼야 해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최종 단가구나 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특별 단가라는 기능도 좀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특별 단가라는 건 최종 단가와는 달리 미리 단가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적용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표라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재고원, 기초 등록, 특별 단가 등록이라는 메뉴로 들어와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바로 특별단가 그룹이라는 걸 등록을 하실 건데 만약에 거래처 하나하나마다 모두 다 단가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특별단가 그룹을 거래처별로 모두 다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A라는 거래처, B라는 거래처, C라는 거래처한테는 1,000원에 판매할 거예요. D라는 업체, E라는 업체한테는 1,200원에 판매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룹들을 묶을 수 있는 것들을 등록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업체 하나하나마다 적용되는 단가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신규를 클릭하고 특별단가 그룹 코드에 임의의 번호를 지정한 뒤 멀티북이라는 특별단가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을 만든 다음 거래처 설정이라는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원래는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실 텐데요.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멀티북이라는 폴더 안에 속하는 업체가 어딘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거래처 멀티북을 지정한 뒤 판매되는 단가를 다르게 적용할 거기 때문에 영업단가 그룹을 선택하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단가 그룹인 멀티북이라는 폴더 안에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멀티북이라는 업체한테 이제 각각의 품목별로 얼마에 납품할 것인지 품목 설정을 클릭하고 신규 품목에 해골 문양 티셔츠를 여기다가는 33,000원 정도에 매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벽이라는 업체에 해골 문양 티셔츠를 33,000원에 판매할 거야 라고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거래처 설정과 품목 설정 모두 다 지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판매 입력에서 다시 한번 멀티북 해골 문양 티셔츠를 지정하게 되면 그 업체에 지정해 놨던 단가표 단가 33,000원이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최종 단가, 특별 단가 모두 업체별 단가를 지정하실 수 있는데 기존의 전표를 적용할 것인지 혹은 단가표를 만들어 적용할 것인지를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기능 중 모두 사용을 할 건데 먼저 적용할 방법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도 재고원, 기초 등록, 단가 적용 순서 설정에서 우선순위를 기재해 가면서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 단가를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메뉴를 꼭 기억해 주시는 걸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4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특별단가 설정 방법이라는 이미지를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설정을 하셔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에 보시면 품목 이미지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이미지는 품목 등록할 때 품목의 이미지를 같이 등록해 놓고 품목 리스트라든가 혹은 각종 현황물, 재고 현황, 판매 현황과 같은 메뉴에서 이미지를 같이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는데,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 제공 용량이 100메가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품목의 수도 많고 넣어야 되는 이미지 개수도 많아서 100메가를 초과해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그룹웨어라는 부가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해당 과정은 ERP 들어오신 다음 상단 헤드셋 모양 아이콘 서비스 신청 결제를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그룹웨어라는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단위당 50기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 단위를 선택하실 때 만원, 즉 VAT 별도 만원이기 때문에 기본 사용료 44,000원에 50기가 더 사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11,000원이 추가된 55,000원이 기본 사용료가 되실 거다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직접 한번 이미지를 등록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 중에 해골 문양 티셔츠를 클릭하고 들어간 뒤 품목 정보 탭에서 이미지라는 항목의 이미지 삽입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고객님께서 세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아무 이미지도 등록이 안 되어 있을 텐데요. 하단에 신규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첨부라는 버튼을 통해서 우리 탐색기에 있는 파일,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골 문양 티셔츠라는 이미지를 열기를 통해서 넣어 볼 거고요. 그럼 다음과 같이 해골 문양 티셔츠가 이미지 파일함에 속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등록하고 있는 해골 문양 티셔츠라는 품목에서 이 이미지를 적용해 등록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미지의 왼쪽 상단 체크 표시에 체크를 하고 하단에 적용을 눌러주셨을 때 바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저장을 눌러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이미지는 품목 등록 리스트나 판매 현황, 구매 현황, 재고 현황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양식에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옵션, 양식 설정 과정을 한번 거쳐주겠습니다. 저는 품목 등록이라는 양식명을 클릭하고 들어간 뒤 파일 관리라는 항목 우측에 이미지라는 항목을 클릭할 거기 때문에 파일 관리를 선택하고 추가 이미지라는 품목을 선택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이미지라는 항목은 다시 한번 클릭하고 설정 눌렀을 때 표시되는 이미지의 크기도 변경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간 크기로 한번 만들고 적용,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당 품목의 이미지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 클릭하셨을 때 원본 크기 형태로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품목의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각각의 품목이 정확하게 어떤 품목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미지를 등록해서 쓰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